여러분 안녕하세요. 저는 해커스 학원에서 토플 리스닝을 강의하고 있는 김동현입니다. 본 영상은 토플 시험이 처음이시거나 아니면 토플 시험을 보셨는데 굉장히 옛날이라서 기억이 가물가물하신 분들을 위해서 토플 리스닝에 대한 전반적인 길라잡이 영상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해 볼 수 있도록 할게요. 첫 번째, 토플 리스닝의 지문 구성과 시간입니다. 전체적으로 봤을 때는 두 가지 파트로 나누어진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conversation, 대화가 있고 lecture, 강의 부분이 있습니다. 대화의 경우에는 학생과 학생의 대화이거나 학생과 교수님의 대화 또는 학생과 시설물에서 일을 하고 있는 직원의 대화 이런 것들을 들으시게 될 텐데 지문의 길이는 짧게는 2분에서 조금 길어지면 3분 정도를 들으시게 될 겁니다. 컨버세이션 들으시고 문항 여러분들께서는 전체 5개의 문항을 푸시게 됩니다. 렉처는 강의란 뜻이잖아요. 그죠? 교수님께서 단독으로 강의를 진행하시는 경우도 있겠지만 실제 강의를 하는 분위기를 고스란히 반영을 해서 교수님이 강의하는 중간중간에 학생들이 질문을 할 수 있어요. 그 질문을 받은 교수님께서 응답을 하는 형태 디스커션 위주의 렉처가 나올 수도 있겠습니다. 두 가지 종류를 세부적으로 좀 생각을 해보시고 길이감은요. 컨버세이션보다 2배 정도 된다라고 보셔도 무방할 것 같아요. 짧게는 5분, 길게는 약 7분 정도 재생이 되어질 거고요. 렉처는 다 듣고 난 다음에 컨버세이션보다 한 문항이 더 많습니다. 전체 6문항을 푸시게 됩니다. 워낙 장문이라서요. 시험장에서는 노트 테이킹이라고 하는 것이 허용이 되긴 합니다. 종이에다가 중요한 내용을 적으실 수는 있어요. 적은 내용을 보시고 문제 푸실 때 활용하시면 되겠습니다. 실제 시험장 이야기를 조금 더 해드려 볼까 합니다. 전체 토플 리스닝의 시험 응시 시간은 약 41분에서 57분입니다. 보편적인 시험의 구성은 이렇습니다. 5개의 지문이 나올 거예요. 컨버세이션 2개, 렉처 3개인데 진행 순서는 조금 달라질 수 있어요. 뭐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겠고 이렇게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컨버세이션 렉처 먼저 듣고 컨버세이션 렉처인 경우도 있고요. 컨버세이션 렉처를 듣고 하나 렉처 더 듣고 다음에 컨버세이션 렉처를 듣는 경우도 있을 수는 있겠지만 공통적으로 5개의 지문에 5 플러스 6 플러스 6 플러스 5 플러스 6이니까 전체 문항수는 28개를 푼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근데 이런 경우가 있어요, 여러분. 더미 세트라는 게 있거든요. 실제 시험 점수 토플 리스닝 만점 30점에 영향을 주지는 않으나 출제기간 ETS가 연구 목적으로 내는 세트가 있어요. 리스닝의 한 세트, 더미 세트 같은 경우는 컨버세이션 플러스 렉처입니다. 그럼 더미 세트까지 받게 된다면 사실 시험장에서 여러분들께서는 5개의 지문이 아니라 7개의 지문을 받으시게 되는 것이고 문항수도 어떻게 5 플러스 6이 더 추가가 되어지면서 총 39개의 문제를 푸시게 된다라는 것이고 이럴 경우에 시험 시간이 거의 이제 1시간 정도가 걸린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더미 세트가 있는 경우가 있고 없는 경우가 있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될 것 같아요. 여러분 너무 다행스럽게도요. 시험장 갔는데 내가 공부하지 못한 새로운 문제 유형이다. 어떡하지? 이런 경우는 없을 겁니다. 이렇게 토플 리스닝은 1번부터 6번까지 총 6개의 문제 유형으로만 나누어지거든요. 한번 훑어봐 주세요, 여러분. 아마 제 생각이 맞다면 여러분들 1번과 2번 그리고 좀 점프하셔가지고 6번 문제 유형 정도는 좀 익숙하실 것 같아요. 1번, 메인 아이디어, 주제가 무엇입니까? 를 물어보고 있습니다. 당연히 전체 쭉 다 들으시고 전반적으로 어떤 이야기가 나왔죠? 라고 물어보는 문제가 안 나올 수가 없겠죠? 두 번째, detail questions. 중요한 세부 내용을 얼마나 잘 들었습니까? 를 물어보고 있는데 토플 리스닝에서 잘 출제하는 부분 지금 3가지를 넣어놨죠. 이 3가지 중에서도 가장 잘 나온 사실상 이 뒷부분 problem 부분이에요. 항상 학생이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컨버세이션 같은 경우에는요. 렉처도 어떤 상황이 마이너스, 부정적인 상황이 있을 수가 있어요.
그 문제점을 잘 파악했습니까? problem, trouble, issue 물어볼 수 있겠고 이 문제점은 왜 유발되었는지 cause, 이 문제의 결과는 무엇인지 effect 이런 게 굉장히 잘 나옵니다. 자, 세 번째 function and attitude. 사실상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요. 여러분 토플 지문을 다 듣잖아요. 근데 이 문제는 한 단락을 다시 들려줘요. 그 단락에서 한 문장을 다시 들려주면서 이 단락 상에서 이 문장의 진짜 기능, 이 화자의 진짜 태도 및 opinion, 아이디어 이런 걸 물어보는 문제라서 사실상 우리가 이 문제 유형 같은 경우는 replay question이다. 다시 듣고 푸는 문제입니다. 라고도 그냥 쉽게 말을 하기도 합니다. 원어민들이 많이 쓰는 idiom 같은 거 있잖아요. 그런 게 많이 등장하기 때문에 사실상 여러분들께서는 이 문제 유형을 대비를 하시면 굉장히 재밌다라는 생각을 가질 수 있을 겁니다. 자, 그 다음 4번 뭐가 좀 많이 나열이 되어져 있는데 list matching and ordering 쉽게 말을 하자면 요거는 table question이라고 보시면 되세요. 자, 그럼 표 문제 유형이라는 것이고 토플 리스닝의 표 문제 유형은 단 3가지. 짤막하게 좀 설명드릴게요. 리스트 같은 경우는 들은 내용이 올바르다면 그냥 다 yes 체크하면 되는 거야. 약간 좀 잘못된 내용이 있는 것 같다. 그러면 wrong information이 들어간 거니까 no 부분에 체크를 하면 되는 거. yes or no 타입의 table question이 바로 리스트형인 것이고 매칭형 같은 경우는 교수님께서 반드시 핵심 키워드를 하나가 아니라 2개 또는 3개 정도를 잡아줬을 거예요. A랑 B가 있어. 그럼 강의가 어떻게 진행될까요? A의 특징은 이렇다, B의 특징은 이렇다. 구분을 하면서 카테고리화를 하면서 특징을 막 나열을 하겠죠. 그러면 각각 카테고리별로 특징, 장점, 단점을 한번 매치를 시켜보세요. 이런 표 문제가 바로 매칭형이 되는 겁니다. 세 번째는 ordering입니다. 주문하기 이런 거 절대로 아니고요. 순서 매칭이 되겠습니다. 순서를 매칭하라. 어떤 지문이 잘 나올까요? 네, 과학 지문에서 가장 잘 나와요. 왜냐하면 과학 지문에는 거의 대부분은 실험 이야기가 나오잖아요. 그리고 그 실험은 항상 순서가 있죠. 그럼 노트 테이킹 여러분들께서 실험 이야기 나온다. 1번, 2번, 3번 넘버링 하시면서 노트 하시고 오더링 문제 예측하시고 푸시면 되겠습니다. 순서 매칭하는 문제예요. 자, 그 다음 5번째 organization 그리고 purpose가 있는데 자, 첫 번째 부분은요. 전체 지문이 어떻게 구성되어져 있습니까? 이렇게 물을 때도 있고요. 아니면 핵심 키워드를 하나 딱 잡아서 이 키워드를 설명하는 방식이 무엇입니까? 그래서 문제에 보편적으로 이런 멘트가 나올 거예요. organization 형태는 how, explain 이렇게 나올 수 있어요. 이 키워드를 어떻게 설명합니까? 설명 방식을 묻는 문제 유형이다 라고 잡을 수가 있을 것이고 purpose 같은 경우는 비슷해요. 핵심 키워드가 갑자기 왜 언급이 되었죠? 그 키워드의 언급 목적인 거니까 문제 형태는 이제 how explain이 아니라 그게 왜 언급되었는지 위에 적겠습니다. why mention이라고 나올 수 있어요. 언급한 목적이 무엇입니까? 그러니까 purpose를 물어본다라고 할 수 있겠죠. 자, 마지막은 inference입니다. 추론이라는 뜻이죠. 들은 내용을 바탕으로 우리가 정확하게 이제 논리적으로 어떻게 추측할 수 있는지 물어보는 문제형이겠죠? inference, 추론. 이렇게 토플 리스닝은 1번부터 6번까지 6가지의 문제 유형으로 나누어집니다. 새로운 것은 등장하지 않기 때문에 유형별로 전략을 잘 공부하시면 좋습니다. 자, 그러면 보다 더 꼼꼼하게 리스닝을 어떻게 전략적으로 공부하고 접근해야 되는지 학습 방법을 간략하게 훑어볼 수 있도록 합시다. 전체 6가지로 나누어져 있는데요. 첫 번째, 어휘 암기입니다. 여러분, 무작정 많이 어휘를 암기를 하시면 좋을까요? 사실 그렇지가 않아요. 토플 리스닝에서 빈출되는 어휘는 따로 있습니다. 그런 어휘 자료를 받으시고 꼼꼼하고 정확하게 외워야 되는 건데 여기서 정확하게 의미는 눈으로 막 열심히 보시고 막 손으로 열심히 적는 거 그거 정확하게 외우는 거 아니에요. 리스닝 어휘를 암기하는 거잖아요. 중요한 포인트는 뭐다? 발음을 정확하게 외울 수 있어야겠습니다. 빈출 어휘를 정확하게 발음까지 외우실 것. 그래야지 귀로 캐치를 할 수가 있겠지요. 두 번째, 받아쓰기입니다. 내가 외웠던 어휘가 문장에서 실질적으로 어떻게 소리가 나는지
다른 어휘와 결합이 되어졌을 때 어떻게 연음 처리가 되는지를 꼼꼼하게 확인하기 위해서 받아쓰는 작업을 해보는 겁니다. 세 번째는 직청직해죠. 들은 내용을 바로 해석을 하는 건데 이제는 어휘나 어구 단위가 아니라 통 문장 단위로 해석하는 연습을 하는 부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또 중요한 거예요. 들으시면서 그냥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 것 같아. 이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공부를 하실 때는 정확하게 주어가 이게 나왔고 동사가 이게 나왔고 목적어가 이렇게 나왔다. 꼼꼼하게 해석을 해야지만 리스닝 기본기가 쌓이는 겁니다. 알겠죠? 지겨워도 꼭 그렇게 해주셔야 되는 것이고 네 번째, 쉐도잉입니다. 여러분 쉐도우가 의미가 그림자라는 뜻이잖아요. 쉐도잉은 그러면 그림자처럼 따라간다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죠. 쉽게 말을 하면 그냥 따라 말을 하는 연습인 건데 여기서 또 중요한 핵심 포인트는요. 성우가 말을 할 때 그 성우의 말을 pause, 끊고 따라하는 거 절대로 아닙니다. 단수 넘기도 아니고요. 그냥 스크립트를 보면서 따라하는 것도 아닙니다. 성우가 계속 이야기하게 놔두는 상태에서 목소리를 듣고 따라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를 들자면 성우가 A, B, C, D라고 막 말을 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그 말을 들으면서 A, B를 들었을 때 A, B를 따라 말을 하고 여러분이 A, B를 말을 하는 상태에서 성우는 C, D를 이야기를 할 거야. 그렇게 쫓아가는 연습을 하는 겁니다. 이 작업이 토플 리스닝에서 어떤 도움을 줄 수 있을까? 직청직해는 영어로 듣고 한국말로 변환하는 작업인 건데 쉐도잉 같은 경우는 그 작업을 거치지 않죠. 들으면서 영어로 그대로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속도감 있게 지문을 이해할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반복 학습을 하시다 보면은 원어민의 다양한 어투, 어조, 발음 같은 경우도 다 익숙하게 만들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말이 빠른 성우가 있잖아요. 그런 것도 극복할 수 있는 거예요. 따라 말을 하다 보면 매우 효과적인 방법이니까 많이 활용할 수 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 다섯 번째는 기억 용량 확장, 단락 정리 부분이에요. 너무 장문이기 때문에 잘하시는 분들은 한 문장 끊고 해석하고 한 문장 끊고 해석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문장을 많이 쌓아보셔도 괜찮은 거죠. 한 3문장에서 5문장 정도 단락별로 끊는 거야. 쭉 들으면서 여기까지 한 덩어리인 것 같은데 그때 끊으면서 들었던 내용을 한번 기억해보고자 노력을 해보는 거예요. 쉽게 비유를 하자면 그런 거잖아요, 여러분. 달리기를 잘할 수 있는 방법, 수학 문제를 잘 푸는 방법, 열심히 달려야 되고 열심히 많은 문제, 수학 문제를 풀어야 되는 겁니다. 그럼 기억을 잘 하려면 노트택에 막 다는 게 아니라 어느 정도 기억을 하려면 당연히 기억을 해보는 연습을 많이 하실 필요가 있겠죠. 그러니까 통으로 들으시고 앞에 초반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고 중반에 이런 내용이 나왔었다. 자꾸 기억하려고 노력을 하는 것이죠. 자, 근데 여러분들께서 정리한 그 단락 정리가 맞는지 틀렸는지 또 선생님들로부터 자료를 얻은 다음에 정확하게 또 피드백을 받을 필요는 있겠습니다. 틀리게 공부하면 또 안 되는 거니까요. 그죠? 마지막은 문항 분석입니다. 나 되게 많이 들었어. 나 완전 꼼꼼하게 해석도 잘 했어. 근데 문제 정답률이 올라가지 않는 경우는 문항 분석 능력이 부족하기 때문입니다. 자, 어떻게 하는 거냐고요? 오답 노트를 만드는 거예요. 문제를 적고요. 전체 스크립트에서 이 문제는 왜 출제가 되어졌지? 이 포인트는 왜 중요하지? 한번 파악을 해보시고 정답은 어떻게 스크립트에서 이 선지로 패러프레이즈가 되어졌는지 한번 파악해보시고 나머지 선지에서 잘못된 어휘는 무엇인지 한번 정리를 해보는 거예요. 그러면 ETS의 패턴 여러분들께서 간파할 수 있게 됩니다. 정답률이 오르지 아니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 레벨에 상관없이 이 1번부터 6번까지의 학습 방법은 다 중요합니다. 하지만 레벨별로 각각 우선순위는 조금 달라질 수 있다인 거죠. 제가 곧 레벨별로 어떤 거에 방점을 둬야 되는지 설명을 할 텐데 그에 앞서서 한 말씀만 더 올리고 그 이야기 좀 할게요. 여러분, 토플 리스닝에서 시그널이라는 게 있어요. 시그널. 신호라는 뜻이잖아요. 우리한테 신호를 주는 어휘, 어구, 문장이 있습니다. 어떤 신호를 주냐면 이 문장 진짜 중요하니까 집중해 라는 어휘, 어구 문장이거든요. 여러분은 토플 리스닝에서 즐겨 나오는 시그널들을 정확하게 숙지를 하시고 직청직해나 쉐도잉을 할 때
반응을 할 수 있어야겠어요. 들으면서 시그널 이 문장은 중요하다. 이건 별로 중요하지 않구나. 이렇게 솎아내면서 듣는 연습이 중요하다가 되겠습니다. 전체적으로 공부를 하시고 시그널을 적용을 하실 것. 알겠죠? 자, 그러면 우리 레벨별로 어디에 중점을 맞춰야 되는지 한번 정리를 해보고 마무리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자, 기본 단계에서는 1번, 2번. 좋은 어휘, 토플 리스닝 빈출 어휘, 발음까지 정확하게 외우시고 받아쓰는 연습을 열심히. 중급 단계에서는 3번, 4번. 문장 단위로 직청직해, 문장 단위, 쉐도잉. 고급 단계에서는 문장 단위가 아니라 단락 단위로 기억 용량 확장하는 연습. 다 듣고 한번 정리해보는 연습을 하는 것이고 스킬을 함양시키기 위해서 오답 노트 정리하는 것도 필요합니다. 다시 한 번만 더 강조드릴게요. 모든 게 다 중요하지만 레벨별로 중점을 조금 다르게 잡으면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자, 여러분 여기까지 토플 리스닝에 대한 전반적인 오버뷰를 진행을 했습니다. 여러분 최단기간 안에 초고득점을 받기 위해서 본인 현 실력을 정확하게 파악하시고 올바른 방법을 선택하셔서 공부하시고 좋은 점수 획득하실 수 있기를 기원 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